안녕하세요. 나무중사 장용석입니다. 아, 공군 부사관 또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, 참 요즘에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급식 문제도 그렇고,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, 참 이런 얘기를 뭐 해야 하고 싶기는 한데 뭐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근데 뭐 그냥 뭐 저도 공군 부사관 출신으로서 또 참 좀 기분이 그렇게 뭐 썩 유쾌하진 않지만, 가해자가 또 장중사라고 하니까 뭐 저도 한때 이제 장중사라고 불렸었고, 뭐 계속 군대 생활을 했으면은 뭐 장중사는 아니겠죠. 뭐 상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. 거의 뭐 10년이 지났는데 상사나 뭐 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진급 케이스는 들어가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고,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뭐 제 이야기를 뭐 들어서 뭐 좋다 혹은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, 이게 지금 음, 그 어떤 제 생각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,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애초에 부사관으로 그 여군을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게 그 어떤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뭐 군인의 여군이 있어도 좋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군대에서도 여군을 선발하긴 하지만, 이게 이런 문제를 여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. 물론 당연히. 그러니까 여군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이러한 그 어떤 이제 성 의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어,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여성이라는 그 여군이라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하지만 그런 이제 제도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영향에 포함이 되는 건 있죠.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 또 개인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, 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제가 이제 한편으로 과거에 했었던 그런 경험을 돌이켜 보자면, 뭐 그런 유혹이랄까 뭐 그런 거는 전혀 뭐 없었습니다. 저는 뭐 여군한테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고, 다만 어떤 이제 순수하게 그때 이렇게 뭐 그런 정도인 거지, 이거를 뭐 이렇게 추행을 한다거나 뭐 신체적인 그런 거를 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없었으면 그게 좀 두려웠죠. 왜냐면 이게 심지어 여군뿐만이 아니라 같은 이제 동성 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, 더군다나 여군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때 이제 한창 여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그런 때였는데, 또 제가 이제 자대 생활하면서도 여군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. 그 전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여군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, 제가 국방부에도 전화 통화를 해봤을 때도 여군의 비중이 10%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,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이 여군의 비율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 구성이 되고 있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저는 그 여단 본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그런 소문이 좀 돌았어요. 그러니까
이게 뭐 이런 쪽으로 꼭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어갖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렸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군을 수집한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었어요. 그러니까 그 여단의 그 이제 최고 지휘관이 글쎄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군들이 꽤 많이 그 모였거든요. 보통 이제 방공포병이었으니까 사이트에 여군이 거의 있지가 않아요. 그 숙소라든지 어떤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는 여군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트들에도 그 여군들이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런 비율에 비해서 그 여단 본부 혹은 정비대 뭐 이쪽에는 상당히 많은 여군이 배치가 됐다. 그런 거는 뭐 사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군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, 자기를 꾸미는 거를 좀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중에 그런 친구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. 그거를 그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겠죠, 당연히. 근데 뭐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.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, 당연히.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부대에 있던 여군들을 또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. 그런 거를 보면은 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뭐 하사들, 여군 하사들, 뭐 단체로 이렇게 뭐 회식이 있대요. 그런 거를 물어보면은 그 저기 상급 부대 지휘관이 여군들을 다 소집했다. 그래서 뭐 회식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여군들만 모여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. 물론 그 고충이라든지 제가 근데 뭐 고충을 뭐 들어야 되나 꼭? 고충이랄 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왜 고충인 거지 그게? 군대 생활하는 게 본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한 건데 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고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군을 소집하느냐.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한 의문을 좀 가지긴 했었습니다. 오히려 그 고충은 어? 보통 일반적인 그 남자 군인들한테 고충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더 많은 그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여군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그 편의를 제공해 줍니까? 네, 물론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어쨌든 모르겠어요. 이게 자살을 할 만큼 이렇게 자신을 버려야 하는 자기의 삶을 버려야 하는 그런 사건인지 좀 의아합니다, 솔직히.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죽지 않고도 그 싸워서 그 사람을 어? 보복을 한다거나 처벌을 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또 중사를 계급을 달고 있고 또 뭔가 모르겠어요. 그 속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 뭐 다른 간부들한테도 이렇게 뭐 어떤 질책을 당하거나 뭐 그러기도 했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군인인데 군인이 그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점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밝혀내고 좀 어떤 이제 처벌을 가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끌고 나가서 오히려 어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. 물론 저도 어, 극단적인 선택은 하진 않았습니다.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뭐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
뭐 그런 거니 그래서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요, 결국. 근데 결국에는 뭐 제대를 했지만 그거를 충분히 이겨내지 못했을까? 이겨낼 수는 없었던 것일까?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여군이 문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 군대에서는 저도 여군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보고 해봤지만 정말 그 같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신체적인 차이도 물론 있고 이게 이제 군대라는 게 군인이라는 게 또 육체적인 그 노동력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여군 선발을 좀 배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행정 업무라든지 그때 제가 국방부에다가 통화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행정적인 요원이라든지 행정 요원이라든지 간호 뭐 그런 쪽에 요원이 투입이 돼서 그런 쪽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각 분야의 전특기에 관해서 여군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뭐 제가 거기에 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. 이게 아무튼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, 지금 이게. 그래서 뭐 이게 뭐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뭐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군대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, 이게. 또 어떻게 저도 그런 일들을 좀 겪어봤고, 그러니까 여군이 오히려 뭐랄까 어떤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봐야 되겠죠? 제 생각엔 그래요. 근데 뭐 이 개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, 결론적으로는. 아무튼 그래서 뭐 가신 분은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또 아니 뭐 이 사람이 또 그 장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쨌든 이제 피의자로 돼 있고 뭐 그 사람만 뭐 책임을 지면 되는 거냐 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뭐 어쩔 수 없죠. 그 뭐 상급자가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? 어디? 자기 일이 아닌데 뭐 다 뭐 그 장중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. 옷 벗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추행을 어디까지 성추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위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게 그 폭력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뭐 강간이라든지 예? 뭐그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한 성폭력이었다면 당연히 뭐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그 조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.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여군들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 군대에서는 여군과 생활하는 게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뭐 절제한다기보다는 내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그 행동을 하는 와중에 어떤 그 여군들에게 불편함 혹은 불쾌함 이런 거를 가지게 되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졌던 상관없이 내가 어떤 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참 이거 공군 부사관 뭐 어떤 부사관이라든지 마찬가지인데 군대에서의 그런 생활이 자, 쉽지 않습니다. 정말 결론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공군 부사관이라고 해도 뭐 신사적이라고 해도 참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런 시대에 이렇게 뭔가 양성이 같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 있어서의 행동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
예,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